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이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던 하나시스템 그리고 지상전 소식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백, 마음 AI가 나와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27%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도 대성에너지가 16%대, 나이백이 1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로보틱스 살펴볼 텐데 올해 IPO 최대어로 꼽혔었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나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로봇주 대형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0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출액도 35%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실적에 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10% 넘는 상승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인데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 지상전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6% 넘는 상승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나이백 살펴볼 텐데 미국의 한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었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1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음 AI입니다. 구글이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5억 달러를 우선 투자하고 이후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오늘 AI 관련한 종목들이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감 기준으로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예.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큰 폭의 반등들이 좀 들었는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이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보유수 어떤 기간 물량 이 부분들도 한 달 또는 3개월 주기로 출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회가 한 달짜리는 출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간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부분들이 현재 뭐 지수 경기 민감주가 오늘 대거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들,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제1의 강자, 그다음에 국내 1위, 세계 글로벌 4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협동 로봇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노동 환경 작업과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되고 각기 뭐 산업 현장,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현장에도 포함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두산 로보틱스, 2순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한해서만요. 3순위가 뉴로메카의 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무거운 어떤 부분, 어떤 물건까지 커버하는 영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재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66,000원, 66,000원. 그러니까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통 조정을 보면은 고점에서 반토막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6,000원이면 거의 33,000원이 거의 바닥이죠.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이 난 뒤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4만 7천 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 만약에 오늘이 이제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8%가 오르게 되면은 38%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38%는 이제 피보나치 어떤 수율상으로 보면은 가장 적은 구간에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 좀 차익 실현 물량, 보유수 물량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한번 크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 이후로 한번 접근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가격적인 조정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시스템인데 K방산이라고 하죠. 예. 이 열풍의 힘을 받아서 또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팔 전쟁에 미사일 전쟁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공망 체계를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중동 방문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천궁2입니다. 천궁2가 현재 고고도가 아닌 고고도 사드를 제외한 중고도, 저고도의 어떤 방위 체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뿐만 아니라 이쪽과 거의 이제 동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에서 워낙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말해 UAM 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우주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천궁2에서는 발사체는 LIG X1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현재 방위 시스템, 뭐 탐지, 뭐 이런 어떤 정찰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유명한 A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박살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고의 기술력이다. 또 천궁2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화시스템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7,000원에서 이 부분들도 현재 반토막은 안 됐지만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넥라인점까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 박스권 돌파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는 뭐 현재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최근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 반등이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의 이제 종수배만큼 현재 14,500원 내외 15,000원에 못 가는 전까지는 한번 약간 단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 목표가도 14,000원, 14,500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내용을 뭐 정확히 패스를 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부분들은 현재 뭐 다른 어떤 천연가스나 뭐 현재 석유 가공 관련된 부분들, 뭐 도소매까지 포함해서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시세를 중기 시세를 내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탄생 파동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저점까지가 오늘이 이제 19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상승과 조정의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제 N자형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성에너지가 이제 정확하게 20일 주기 사이클 또는 21선 지지 사이클을 약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2, 3일 약간 과거에 보더라도 한 번 급등한 다음에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 번 급등하는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와주겠지만은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2, 3일 정도 숨고르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대성에너지는 2, 3일 이 숨고르기 기간을 지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음 AI 만나보기 전에 나이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물질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도 도달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예. 좋을까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그 펩트론 현재 그다음에 나이백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 관련된 치료제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뿐만 아니라 요거는 약물 지속형이죠. 그래서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약간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현재 그 맞아도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나이백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약물 전달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물 전달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 약물을 좀 전달을 했는데 세포 내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먹잇감 영양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펩트론은 단백질이죠. 지방, 단백질, 포도당 이런 것만 세포 안에 이제 투과가 될 수 있는데 나이백은 펩타이드 형태로 세포 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약물을 장착하는 구조인데 이번에 물질 계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술적 성숙도,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펩타이드 쪽의 약물 전단체는 굉장히 드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이백은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21선이 약간 깨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깨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체 올라온 것에 대한 넥라인 절반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상승 삿바행이기 때문에 약간 하루 이틀 숨고르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부분으로 보시면은 나이백 현재 펩트론이나 아니면 인벤티지 랩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 AI인데 우리 전문가님이 또 잘 짚어주시는 예. 종목이잖아요. 예. 마음 AI는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해 보면 예. 좋을까요? 자, 마음 AI는 잘 분석을 좀 해야겠죠.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각 기업체에서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AI 관련된 현재 어플리케이션, API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인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지휘자의 연주에 맞춰서 모든 어떤 각기 부분들의 연주 뭐 그런 부분들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편집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기능만 원한다 또는 회사에서 어떤 기능만 원한다는데 이걸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해외 진출도 가시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개 업체를 지정했는데 현재 네이버하고 현재하고 KT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 마음 AI 또 하나는 아이브라는 업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4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4개 아닌 업체들도 뭐 이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나 다른 쪽의 종목, 솔트룩스나 이런 어떤 부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해주다가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온바닥에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약간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돌파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요, 구독!